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네. 자, 어제 김경주 지사 대법원 판결이 오. 있었습니다. 맞히셨어요? 아유, 뭐 맞춰서 좋을 것도 없어요. 그 맞추는 변호사가 맞추는 게 맞는데 잘 못 맞춰서 문제였지만 뭐 이 판결에 뭐 가타부타를 뭐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예. 판결이 났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판결 이후에 네. 어떤 논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좀 했었거든요. 네. 특히 윤석열 후보 얘기가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제 다뤘던 것도 예. 저도 들었긴 들었었는데 예. 굳이 또 비교를 댓글 공작하고 비교를 했어요. 글쎄 그것도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본인이 그 수사하다가 피해를 또 받았었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떠나서 근데 국가기관에 의한 공작과 네. 그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공작을 어떻게 같은 반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다가 본인 자체도 그것 때문에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네. 그러는데 또 잘 지적을 했는데 정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정통성 없는 정권에 올라타면 안 하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는 우리 박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홍준표 의원이 한 소리 했죠. 근데 간만에 옳은 소리 했던데 뭐- 자기 부정이라고. 간만은 아니지만 가끔씩 야, 옳은 또- 소리 합니다. 또 동문이라고 또 편들어주는 거 봐. 야, 이게 하기 안 근데 하나. 사실 그거 좀 봐야 돼요. 사실 그 SNS 음. 윤석열 후보가 좀 봐야 됩니다. 사실 그거 조심스럽게 썼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했는데 그 말이 뭐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뭐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쳐.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명받은 게 7월이잖아요. 그렇죠. 2019년 7월. 안 했어야죠 그러면. 아니 근데 그 반년 전에 이미 1심 판결 우리가 어제 이제 사법 논담에서 짚었던 두 가지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그때 유죄 판결 내린 게 1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심 판결대로 그 업무방해는 계속 유죄가 아니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지명 수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메시지거든요. 음. 어떻게 말을 하느냐인데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 자꾸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겠지만 캠프나 이런 데서 말할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것 같은데 뭔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철도사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뭐 검사의 문법이다, 뭐 싸우려고 하는 문법이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과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옆에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은 안 하면 돼요. 사실 이 말은 하나만 얘기하면 좀 됩니다. 뭐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굳이 댓글 공작하고 비교를 하면서 했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돌도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되면 도움이 안 되죠. 아까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했더니 위기 상황이라고 하던데. 위기 상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마라 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예. 오늘은 어제 JB타임스의 AS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밀란 발언 있었죠. 그렇죠. 120시간 발언 있었죠. 이건 설명 안 해도 이미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밀란 발언과 120시간 발언을 분석하면서 제가 어제 JB타임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싸움 체질이 그렇죠. 말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의 싸움 체질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검사 이외의 영역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네, 검사 외의 영역에서 정부 또는 민주당의 각을 세우면서 그런 발언들을 했다. 네, 결국은 싸움 체질이 입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잘만 하면 네. 본인한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말 잘하고 싸움 잘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한다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지르는 화법이잖아요. 네, 잘만 하면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잘 하지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싸움 체질은 좋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사법 싸움은 모르겠는데 정치 싸움은 영 아니다.
소질이 없다. 뭐 법정에서나 수사할 때 싸우면 잘할 수 있지만 정치 문법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영 뭔가 아니다. 엇박자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네. 이 이야기를 좀만 갑시다. 네. 정치가 뭡니까? 정치라는 건 대시 싸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 국민들마다 처지와 이해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 다 있잖아요. 다르죠. 그래 대신 싸워주는 행위가 정치 행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치의 본질은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을 향해서 너희들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흘러나는데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정치의 본업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화해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정치인 보고 니네 왜 싸우냐고 욕하면 니네 본업 접어라는 얘기도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싸우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제대로 못 싸우냐고 욕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게 싸우라 뭐- 보낸 거예요. 내 위에서 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 제대로 싸우는 방법이 뭐냐인데 옳든 그러든 그러니까 같이 판단은 안 하겠고요. 네. 정치의 승리는 그러니까 싸운다라고 해서 편을 가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편이 갈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을 어떻게 돼요? 구분하는 건 필수예요. 정치에서. 우리 쪽 상대 그들 그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정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구분법이 뭐냐라는 건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첫째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방법이 그거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 두 번째는 우리의 외연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일성을 명확히 하면서 외연을 최대화하는 관건은 뭐냐면은 전선을 어디에 치느냐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우리 쪽은 확실히 가져가고 중도까지 하면서 전선을 딱 쳐서 언어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에 딱 전선을 쳐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면서 외연을 확대할 거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지수를 잘 찾는 능력.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윤석열의 번지수가 문제인 게 번지수를 대로변 잘 목 좋은 곳이 아니라 뒷골목 후미진 곳이라는 게 문제예요. 아하. 한번 봅시다. 예. 자 밀란 발언. 네. 자 대구에서 네.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우리의 결속력을 강화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쳐줘요. 네. 하지만 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 저 앞에 벽을 한 80% 90%를 벽 쳐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를 우리로 그러니까 그 그건 좋아요. 그건 뭐 좋은데. 대구 이외를 전부 다 그들로 만들어 그렇게 왜 버려. 그렇게 하냐고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저 상식적으로 왜 그래?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잖아요. 네. 두 번째 120시간 발언 볼까요? 네. 자 120시간 발언을 해서 형성되는 우리가 누구예요? 난 그걸 없어요. 모르겠어. 아예 없어요. 그 컴퓨터 그 IT 종사자 그분들 말고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발언을 해서 우리가 우리 편이 되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일단 모르겠고 아. 오히려 그들만 동서남북으로 전방위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윤석열의 정치 내비게이션은 깡통이다. 우리도 없고 그들만 엄청 만들고 우리 조금 되면 그들 90%가 되는 이게 뭔 메시지고 뭔 그러니까요. 전법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3개를 한번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가 예. JTBC 리얼미터 리얼미터. 조사고 또 한 가지가 엠브레인 등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고 또 한 가지가 네. TBS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요 네. 세 가지인데 약간 좀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뭐. 이 세 가지 조사에서 그러니까 JTBC 조사는 제가 이제 그 초점을 맞췄던 게 TK 지역, 네. 보수, 보수. 중도, 음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거를 이제 그 해당 조사 이전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JTBC 조사는 다 하라 그랬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예. TK 지역에서도 보수층에서도 중도층에서도 네. 국민의힘층에서도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엠브레인 등의 조사에서는 뭐냐면 TK 지역에서는 아주 소폭, 네. 아주 찔끔 오르는 걸로 나왔지만 보수층에서는 하락, 국민의힘층에서도 하락, 네. 중도는 변동 없는 걸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TK 지역 보수 중도 모두 조금 0점 몇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상승했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하락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여기서 재미난 게 이제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세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주 재미난 게 도출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네.
먼저 약간 들쭉날쭉한 요 세 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일반화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약간씩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화하기는 네. 힘들지만 네. 그래도 대별은 할 수 있다. 음흠. 뭐냐? 보수 다지기, 중도 확장 모두 실패하고 있다. 보수 다지기도 실패하고 중도로 확장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걸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해석이 뭐냐면 제자리 걸음이다. 횡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 네. 자 중도가 제자리 걸음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음흠. 근데 왜 보수가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게 조금 지금 이 여론조사 상으로 봐도 보수층은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가 재미난 게 떨어지더라도. 이 지금 세 개 여론조사가 다 네. 제각각이잖아요. 네. 공통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다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떨어졌어요. 예. 새 여론조사에서 모두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 조사에 비해서 다 다 하락했다는 하락했다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하락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아주 재미난 아하. 아주 재미난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다른 건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니까 다 버린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큼은 이전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 하락을 했다. 왜일까? 그거 국민의힘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 그게 이해가 안 여기서 돼요. 아주 재미난 게 네. 지금까지 언론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아니 중도 확장한다더니 오히려 보수 편향으로 가서 네. 거꾸로 내달렸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좋아해야지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저도 호응을 궁금해요.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 왜 중도층 빠지냐? 확정하려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입당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수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빠지는 게 이유가 안 되네요. 그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추이를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 네. 그러니까 윤석열 뭐 선호도든 적합도든 그 수치 몇 퍼센트라는 수치가 보수나 어떤 뭐 TK 지역 이런 거보다 국민의힘층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50 넘고 뭐 60 뭐 가까이 가는 경우도 네. 있는데 그만큼 압도적으로 상대적으로 압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견고한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인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윤석열한테 바라는 게 뭘까? 중도 확장성일 것이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죠? 뭐 이기 정권 교체를 쉽게 하려면 얘기하면 중도가 꼭 필요하니까. 밖에 있는 산토끼를 데리고 국민의힘으로 오는 걸 바라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막혀버리고 있다. 오지도 않는데 산토끼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전에 한번 여론조사 분석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그 스윙보터층이 흔들리고 있다. 네. 분석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분석 이후에 거의 어떤 그 패턴이 같이 나타나고 거의 있으면서 유사해요.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로 다 확인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오히려 이제 그 주목해서 봤던 게 아니냐. 아하.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이른바 밀란 발언 120시간 발언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왜 매치가 안 되냐면 네. 이 조사 세 개의 조사가 시행됐던 시점에서 밀란 발언과 120시간 발언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전이에요. 사실은 그런 큰 좀 사고 아닌 사고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밀란하고 이거 반영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게 그러면 이 발언이 뭐 그러니까 뭐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볼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중도층이나 보수층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저는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건데 아하. 지금 모르잖아요. 여론조사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JTBC 조사에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항목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것도 이런 조사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가정사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또 100%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평균을 놓고 보면 네.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사가 예. 제일 높아 23.4. 그렇죠. 그다음에 언행과 품격이 18.8. 그다음에 정책 입장이 14.9. 네. 이 순으로 그러니까 저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치고 평균치고요. 아, 이제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대답이 달라요. 네. 보수층에서는 보수는요. 언행과 품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해요. 18.5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층에서는 정책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응답을 해요.
그래서 보수층에서 언행과 품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18.5였고 국민의힘 층에서 정책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19%였어요.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TK 지역에서는 언행과 품격, 그다음에 가정사가 거의 똑같아요. 와. 0.2%포인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반면에 중도는 가정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25.9%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갖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다르네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하고 중도층하고는 생각이 완전 좀 다른 측면이 있네요. 요게 지금 그 JTBC 여론조사에서 나온 응답이 정확히 현실을 반영한 거라면 네. 답이 나와 여기서. 답이 딱 무슨 나옵니다. 이야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후에 가장 먼저 흔들렸던 층이 중도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럼 그때 근데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 가정사였어요. 사실 장모부터 해가지고 뭐 판결 선고에다가 가정사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요. 가정사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가정사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중도층이 빠지는 걸 보면서 이러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러면 윤석열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네. 이러면서 회의감이 밀려오는 차에 최재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대체제 비슷하게 최재형이 등장했어요. 딱 맞아 입장 떨어지는 떼버리고요. 거죠. 바로 네. 이 지점에서. 네. 그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음흠. 밀란 발언 120시간 발언이 나왔는데 아.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은요. 음흠. 언행의 품격, 그다음에 정책 입장 두 개에 걸쳐 있는 거예요. 네. 이 발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개 다 합쳐져 있죠. 그러면 이 품격과 다음에는 정책. 이제 반응할 때가 어디냐?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 그 지금 논리적이라면 이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더 빠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떤 평면적인 어떤 반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 반응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음. 문제는 계속 이제 언론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이제 또 대비가 될 거냐면 최재형과 대비가 될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팩트는 없지만 인품이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일단은 네. 뭐냐면 뭐 인품이 좋은지 안 이거 봤을 좋은지는 때 제가 말한 건 이 언론에 보도되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모르겠고. 그건 말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일단 언어가 예. 언어의 부분에 그러니까 언행과 품격 얘기했잖아요. 네. 한번 일단 저는 한번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라. 그다음에 정책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차이가 뭐냐면 감사원을 이끌면서 행정 전반을 들여다봤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깊이가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만 대응력은 음흠. 수위 조절하고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대응력은 최재형 전 원장이 높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상태에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어버리면 언행과 품격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 입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최재형 대 윤석열이라는 비교 속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냐.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뭐 대충 오늘 그림.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계시는 또 듣고 계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이 발언은 얼핏 보면은 그 발언 자체가 보수층 내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요소로 비춰지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고 지금 중도층이 움직인 다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네네. 시그널이에요. 맞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시그널인데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항목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실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로.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 기본적으로 먹고 받고 따블 해서 원래 생각한 거는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중도층. 국민의힘은 당연히 내 거고 플러스 알파 중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중도 뭐냐면 빠지고 중도 빠지고 이어서 국민의힘 빠지고 빠지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내달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능해지는 건데 결국은 우리 모털도사 말씀은 결국은 그 화법이라든지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그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거네요. 아직은 안 된 거지. 이게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 어떤 그 발언 논란은 반영이 안 된 거고 네.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오늘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를 갖고 내다 보니까 네. 이렇더라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행보는 지금 무슨 행보냐면요. 축소지향의 행보예요. 그게 뭐죠? 확장지향의 행보가 아니라 축소지향의 행보. 그러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기 스스로가 자꾸 구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어떤 뭐냐면 대륙으로 중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계속 모퉁이로 계속 발걸음 놓고 있다. 뒷골목 모퉁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밀란 발언도 그렇고 대로변 목 좋은 곳으로 향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네. 뒷골목 모퉁이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축소지향의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음에 여론조사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물론 없다. 이제 그 단정은 못 하고. 에이, 이거는 뭐 예측입니다. 또 잘못되면 우리 모털조사는 또 사과를 합니다. 사과했잖아요. 또 잘못됐다고 뒷빠지게. 가정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는 JTBC 네. 통계표를 그거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음. 뭐 맞으면 맞고 뭐 아무튼 알수 여기서 있겠죠. 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통념이 잘못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확장을 겨냥을 해서 뭐 그러니까 그 결국은 행보를 놓고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건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보수 지향이다. 그래서 거꾸로 달리고 있다. 이 지금 진단이 맞으면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보수층 특히 코어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동일성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새 여론조사에서 공통되게 국민의힘에서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빨간불이다. 네. 여기서도 빨간불이니까 뭐냐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치고 있다. 저도 다 놓치고 있다. 아니, 그 말이시네요. 이번 주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거 본인 성향일까요? 아니면 캠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걸까요? 그건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근데 뭐냐면 결국 말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는 대구에 가서 하나는 인터뷰 과정에서 네.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아무리 그 캠프에서 준비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 이런 표현을 써라 네. 뭐라고 해가까지 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이야, 쉽지 않네요. 그럼 앞으로 더 문제는 하루에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음. 계속 터지지 않을 거라고 좀 장담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것도 이제는 주목해서 보도하고 알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한테 안 좋을 거 더 많을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말을 많이 한다면요. 최재형 원장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최재형 원장은 말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윤석열과의 비교에서는 특장일지 모르겠지만 대국민 접촉선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도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소리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최재형 원장 따라하고 싶어도 목소리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서 네. 못 따라하겠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 개설해서 뭐 그 이 발언 거 예. 이게 이제 그 뭐 첫 저걸로 올랐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은 아주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뭐 행보를 해서 그게 다음 주 어떤 조사에 반영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여기서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10% 지금 후반대 조사도 있거든요. 10% 중초반으로 떨어지면 쉽지 않죠. 봅시다. 근데 워낙 이제 그 긴 과정이니까. 네, 뭐 대선 과정이라는 게 마라톤인데요. 음. 근데 너무 빨리 뗐어요. 조장님.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정혜원님께서 저보고 박준 변호사님 오늘 혈압 오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뭐 혈압 오를 일은 없는데요. 그래요? 뭐 왜 때문에 그럴까?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바를 합니다 일부러 설정상. 그런 거지 뭐 제가 여기 투영해서 살면 못 살아.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이 방송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스윗님은 말 실수가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난 거지라고 또 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정치인은 실수든 뭐 진이든 간에 그게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평가받는 거니까 그게 문제겠죠. K7님 윤석열 말투는 언제나 무서워요. 무섭습니까? 그런 거요? 네, 그참 제가 무섭습니까? 아니야, 안 비슷합니까? 전혀 안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걸 좀 가려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규민인 윤석열 오래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계획은 조금 왜? 아니요 또 이준석 대표도 오늘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맛있는 닭갈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아무튼 이제 뭐 하던데. 이규민님의 어떤 이 글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잖아요. 자 반말님은 잘 싸우면 명랑이고 못 싸우면 7천량이 된 7천량 해전이 우리 졌던 해전이잖아요. 원균. 예, 원균이 아주 대표했던 해전인데 글쎄요 뭐. 뭐 송영호님 얘기도 할까요? 지평선을 열겠다. 나눠줄 세금을 왜 걷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라. 타지에게 밀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안철수 대표도 울고 갈 21세기 역사에 남을 주옥 같은 어록들이라고. 이거는 이 송영호님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데 먹히진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중도층에. 엘리도님이 윤석열 충청 대망론 얘기하다니 왜 대구에 가서라고 대구 가면 또 보수층에서 힘이 나요. 서문시장 거기 가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현장 분위기가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 가서 힘내곤 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네. 대구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여론조사상으로.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국힘 지지층 전반을 또 끌어올릴 수도 있긴 하겠네. 좀 반대 영상이 일어날 수 있죠. 보수 왜냐하면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국힘 지지층이 오히려 만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일 높죠. 그렇겠죠. 뭐 이것도 이제 그럼 같이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더라도 예서 수도권 국민의힘 지지층과 영남권 국민의힘 지지층에 이게 좀 약간 또 다른 차이가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라볼 이제 시각도 총합으로 다르니까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늘 가는 길이 이야기 보니 박지원 대구 고향 못 가겠네요. 대구에 갑니다. 그러게. 저희 친척은 저는 대구 경북에 거주합니다. 이제 그 명절 가면 욕 많이 먹지 않아요? 아니요 왜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죠. 정치 관련된 얘기들은 근데 하면 대구 분들도 예. 앉으려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 명절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솜이 엄마님이 네. JB 박변이 아무리 용을 써도 유는 말도 안 들을 듯. 나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네. 보기는 보겠지. 보긴 본다고 합니다. 8월은 버틸까요? 하는데 8월은 못 버티겠죠. 괜찮아요. 마다가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서울 부산 선거 안 봤냐? 똑같이 된다니까. 여기 또 보궐선거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그 대선도 보궐선거가 똑같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 제가 볼 때요. 지금 이 순간에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이고, 이거는 뭐 그 예측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마 거의 90% 사기가 아닐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네. 또 그 LH 사건이 그 직전에 생길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이 컸던 보궐선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떤 바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예. 초일류 장상국가님은 황교안으로 응원 갑니다. 예. 그럼 교회로 가시나? 한교안 전 대표는 또 교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확실합니다. 뽀빠이님이 박 변호사 보고 왜 방송마다 최지영 편 들어주냐고. 한 번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저 그래서 지금 계속 얼굴자 기억이 잘 안 나요. 편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편 들어주는 거 보입니까? 글쎄요. 전 누구 편도 안 들은데. 그래서 편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스타일이 그렇다고요. 스타일이 그냥 보면 스타일이 조용조용하고 하나만한 얘기하고 네. 뭐 좀 임팩트는 없지만 크게 눈에는 안 띄고 이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편 들어주는 것처럼 들리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네. 데리고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중도층 데리고 들어와라인데 일단은 그 첫 스텝에서 그게 이제 헝클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분 데리고 될까? 라고 하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게 여론조사에서 포착이 된 게 아니냐. 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듣고 본다면 두 번째 이제 그 가정사 그 다음에 이제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인데
이게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한번 다음 주 네. 조사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 여론조사 계속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모털도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자꾸 그런 식으로 확인해 몰아간다. 보는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청기 누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